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마지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이 사실 뭐 상호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측면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ETF도 이 같은 움직임이 당연히 포착이 되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시장의 불안이 고스란히 반영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 관세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국 증시들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네. ETF 투자자분들도 좀 재미가 없는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물가는 뛰고 소비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한 주간 나스닥 지수 2.6%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 안 좋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실 요즘 원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은 한동안은 좀 약세였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을 제재하는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유가의 압력은 주식 시장에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지난 한동안 좋았던 연초 이후 선전하던 비미국 시장들, 중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증시들도 지난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뭐 자산군들의 조정이 좀 보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쪽이 돋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 수익률 보면 이제 증시가 안 좋을 때 주목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네. 금, 은 이런 귀금속들 주목을 받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익률 상위 ETF를 보시면 2위에 은선물, 3위에 금연물, 4위에도 골드 커버드콜, 5위 팔라듐 등등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1위에 인도네시아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네요. 인도네시아에 어떤 뭐 구조적인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한 것이 지난주 성과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도 함께 볼게요. 한 주간 수익률이 안 좋았던 ETF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사실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장비와 공정 등등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들의 성과가 주간 수익률 하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이 뭘 많이 사셨고 파셨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먼저 개인 투자자 순매수 동향을 함께 보시면 미국 대표지수 S&P 500과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대표지수형 ETF들이 상위권에 올라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미국 증시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좀 굳건하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가 매수, 사모기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5위에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서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미국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초장기채, 미국 30년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 투자자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순매도 동향 함께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파신 ETF, 방산과 조선이 상위에 있습니다. 네. 최근 흐름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 차익 실현의 기회로 조금 활용을 하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상품들도 이제 상위에 올라 있는데 인도도 한동안 안 좋다가 지난 3월에 좀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역시 이제 이 틈을 타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모습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증시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서학 개미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2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2분기 ETF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쪽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 2분기를 보면, 그러니까 1분기를 보면서 이제 2분기에 대한 전략을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 1분기 증시의 정말 큰 특징은 비미국 시장의 약진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유럽의 증시 강세가 연초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함께 보시면 지금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유로스톡스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특히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의 대표지수 닥스인데
닥스의 수익률이 유럽 전체에서도 두드러지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2분기 이후에도 비미국, 특히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을 좀 주목해 보실 만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럽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이 요즘에 리암 유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무장. 네. 유럽의 무장 강화라는 그 방침을 천명을 하고서 방산 산업을 본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유럽의 자강론이 확산을 했잖아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 나토 같은 집단 방위 체제에도 의존하지 말자. 유럽 스스로가 강해야 된다라는 기조인데 이 맥락 속에서 유럽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산 전투기 같은 거 쓰지 말고 웬만하면 유럽 걸로 쓰자. 바이 네. 유러피안 방침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유럽의 방산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방산을 중심으로 유럽 증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약간 금리 인하 전략에 대해서 좀 그 유보적인 웨이den시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그렇죠. 흐름을 나타낸 반면에 유럽 ECB는 뚜렷하게 금리 인하를 이어왔거든요. 이런 점도 유럽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증시의 상승 탄력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네. 점도 이제 특기할 만한 특징인데요. 독일이 지난 2월에 총선을 치렀는데 이제 이 결과로 유력한 총리로 부상한 정치인이 있었고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 개혁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이제 그 저희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어떤 집착에 가까운 강박이 있던 국가였는데요. 이제는 성장도 좀 해야 되고 또 방위도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독일이 각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안보 강화를 위해서 인프라와 국방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 약 1조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1조 유로라는 건 한화 기준으로 1,58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양날개를 달게 되면서 도이체방크에서 평가하기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독일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독일 증시가 지금 구조적인 변화 국면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ETF 투자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 그리고 유럽 주목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독일에 투자하시는 ETF, 키움 독일 닥스 ETF가 연초 이후 16% 이상의 성과를 내시는 점 볼 수 네. 있고 유로스톡스 5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연초 이후 좋은 성과 내시는 점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독일 관련된 ETF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사실 중국의 항생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ETF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인도의 ETF도 눈에 띄더라고요. 수익률이라든지 거래량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우선 신흥국은 저희가 항상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긴 합니다. 미국 시장 일변도의 어떤 그동안 전략이 있었지만 신흥국 투자도 어떤 성장성 면에서 그리고 자산 배분 면에서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연초 이후에 중국 증시가 되게 달렸는데 이제 조금 관세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면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투자자분들 인도 다시 주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인도는 사실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 기지라는 큰 매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점은 수출 비중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관세의 폭풍 속에서 비교적 타격을 덜 받을 국가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난 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4월에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인도 증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띄워드린 차트 잠깐 보시면 중국 증시가 좀 달리다가 3월 들어서 약간 쉬어가는 반면에 인도 증시는 이제 3월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증시 지금 타이밍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 시장은 근데 직접 투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직구하기 너무 편하죠. 서학개미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인도 증시 같은 신흥국 증시는 환전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시장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ETF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서 편하게 접근하시는 거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투자하는 ETF 대표적인 거 3가지 소개 드리는데요. 키움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 그리고 인도 니프티 50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2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환전 비용도 많이 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물 주식 투자에는 이제 그런 거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 반면 합성형 ETF는 현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권사와의 스왑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함께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ETF 종목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인도와 관련한 ETF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앞서서 국제유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최근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미국의 또 러시아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제유가의 오름세를 예상을 한다면 어떤 ETF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ETF 상품이 지금 시중에 950여 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네. 거의 모든 투자 아이디어를 다 ETF들이 이제 구현을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원유 가격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ETF로 이제 국제유가 변동성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기에 좋은 상품으로는 우선은 원유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을 직접 추종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선물 투자에는 우리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선물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이제 새 선물로 갈아 끼울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비용이 든다는 점이 이 선물형 ETF에 어떤 고려하실 점이 되는 거고요. 근데 국제 유가의 흐름하고 되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또 원유 생산 기업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시게 되더라도 국제 유가에 베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상품으로 라이즈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 합성 H ETF와 저희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원유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유가에 베팅하는 상품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고 또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ETF들 활용해서 좀 떨어졌을 때 사시고 좀 올랐을 때 파시고 하는 방법으로 변동성 속에 수익 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ETF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2분기를 맞아서 2분기 ETF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마지혜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